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말이죠. 내년 이제 4월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사실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자,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선 여권 내에서도 말이죠. 장 차관을 비롯한 이 대통령실, 청와대 참모들, 또 검사, 대거 공천설 등등 여러 이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일보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갖다가 일괄 정리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이 관련 뉴스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이 매주 한 번씩 승재현 이 형사정책연구원의 박사, 승재현 박사의 이 법률 이 소견을 이 정리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오늘 또 상당히 의미 있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김명수 대법원도요, 한 석 달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남겨놓은 일종의 이제 문제들이 과연 뭐냐? 그래서 이제 후임 대법원장이 이런 거를 싹 청소를 해야 되는데요. 김명수가 남긴 병적인 현상들을 네 가지로 압축해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이 사업가 이 김모 씨, 지금 검찰에서는요, 김 씨를 최근에 극비리에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해서요, 돈봉투 자금 5천만 원을 만든 이 날짜, 5천만 원을 만들어서 전달한 날짜를 특정하고 있다. 이러한 단독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또 하나는요, 바로 조국이가 연거푸 어제에 이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제 평산 책방을 방문하고 나서요, 연거푸 2번 SNS 글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본인의 푸사 사진도 이 평산 책방에 이 앞치마로 싹 다 갈아 입히고 있습니다. 자, 이걸 뭘 의미할까요? 이제 내년 총선 시즌입니다. 이렇게 저도 이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냐? 요렇게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요, 이 공식적인 논평을 통해서 내년 총선 어림도 없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비판의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조국과 관련된 뉴스를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조국과 관련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께도 이제 간략히 언급해 드렸는데요. 바로 이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설실장이 조국의 신종 패밀리 비즈니스를 아주 자세하게 칼럼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내용 꼭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이 문화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여권 유력 인사들의 지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사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출마 이 지역구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 놓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요, 조강특위를 구성을 해서 지금 이제 한 30여 곳에 대한 당협위원장을 새롭게 선발할 예정으로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권 곳곳에서 벌써 공천 경쟁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고요. 특히 전현직 의원들의 지역구 이사 움직임, 그리고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의 총선 출마설, 차출설,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치열한 눈치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 맞물려서 조만간 정치인 장관들이 여의도로 복귀하지 않겠느냐,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 현역 국회의원인 경우에는요, 자기 지역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현재 변수는요, 현재 의원이 아닌 경우가 큰 변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올해 초 원희룡 장관이 지금 동작구로 집을 옮겼는데, 이 노량진으로 옮겼다. 이거는 이미 보도가 나온 바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경원 전 의원도 지금까지는요, 그러니까 이제 부친 간병을 위해서 용산에서 살아왔는데, 최근에 지역구인 동작을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동작구 흑석동으로 이사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구 민심 잡기에 나경원 의원도 돌입했다. 그리고요, 원희룡 장관은요, 이 부부의 출퇴근 동선을 고려해서 노량진 동에 이 월세집을 구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사항과하고 총선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은요, 그래도 여전히 이 노량진
인상한 것은 결국 나경원 전 의원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정치권의 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원희룡 장관의 지역구는요, 서울 양천갑이었었죠. 근데 지금 양천갑은 누가 맡고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현재 이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조 의원이 지금 맡고 있죠. 예.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오신환 의원이 최근에 정무부시장을 맡고 있다가 이제 물러나서 관악을에서 광진을로 지역구를 옮기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정과 싸우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근데 광진을은 본래 말이죠, 추미애 전 의원의 텃밭이었고 21대 총선에서 고민정이가 오세훈 시장을 꺾고 당선된 곳이 바로 광진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환 전 의원이 이제 관악을을 버리고 지금 광진으로 옮기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이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인데요. 본래 마포갑인데 마포갑을 떠나서, 왜냐하면 마포갑이 말이죠,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마포갑이. 그래서 여기를 떠나서요, 이 고향인 충남 예산과 홍성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는요, 이 사선의 홍문표 의원과 이 공천장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의 경우에는 이제 분당갑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는데, 현역인 안철수 의원과 교통정리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권 내에서 또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의도 복귀를 노리는 전직 의원들도 상당히 눈에 많이 띄는데, 경북 영양, 영덕, 봉화, 울진에서 3선을 지낸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요, 포항 남 울릉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이 지역의 경우에는 초선인 김병욱 의원이 지금 지역구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도요, 옛날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언을 듣고 있다, 이런 후문이 있는데, 연수갑 현역 의원은요, 민주당의 박찬대 최고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야 간의 이제 일전도 이제 불사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여야 내의 갈등, 이 구조도 상당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승재현 형사법 전문가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이제 박사인데, 이분이 보는 김명수 지금 사법부 수장 김명수 6년간의 이 병폐가 뭐냐, 이거를 네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것이 사법 독립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이 사법 독립을 지키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는 말이죠, 지금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 이 사퇴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당신을 탄핵하자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할 수 있느냐?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표를 반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과연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래서 사법부 독립을 갖다가 이제 민주당에 상납한 이 죄가가 제일 크다. 그래서요, 이 김명수가 취임 초부터 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어떤 시도도 이 온몸으로 막아내겠다, 그래서 사법부 독립을 확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놨지만은, 이거는 그냥 레토릭으로 사라져 버린 게 아니냐, 이러한 병폐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사 문제. 이 인사 문제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인권법위원회, 그 다음에 이런 좌파 이념 서클에서 활동한 이 본인의 이념 동료를 갖다가 이 우대하는 인사, 그러니까 인사의 대원칙, 즉 인사 기준과 관행을 완전히 깨버리는 이 무원칙한 인사, 이게 인사 병폐로서 굉장히 크다. 그래서요, 법원장 2년이라고 하는 인사 기준이 다 깨져버렸고 3년씩 법원장을 지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지방법원의 지원장을 근무한 직후에 서울중앙지법으로 직행 발령나는 일도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요, 5년 동안에 이루어진 코드 인사에 대한 불만이 그야말로 완전히 판사들의 근무 의욕을 갖다가 완전히 좌절시킨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말이죠, 이 문재인의 최측근 울산시장 송초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이 담당 판사가 중앙지법에서 무려 4년이나 연임된 거, 이거는 많은 논란을 낳은 바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임성근 판사의 탄핵이라고 한다면은요,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4년을 연임하게 한 것은 인사의 무원칙상을 한 칼에 보여주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받아 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판 지연 문제입니다. 이 재판 지연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2월 달에는요. 대전 특허법원에 근무하는 이 판사가 재판의 실패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칼럼까지 작성해서 법률신문에 기고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판사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요. 현재의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 사건을 덜 처리하는 법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점점 더 길어지고 만족도도 떨어지는 그런 그 재판으로 추락하고 있고 그리고 오래되고 어려운 사건은 최대한도 재판을 하지 말고 미뤄라 라고 하는 현상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기가 막힌 재판 지연 문제가 이 사법정의를 해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는요. 바로 대법원이 정치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대법원의 정치화의 정점을 이루는 사건은요. 바로 이재명이가요. 2018년도 경기지사 후보 TV 토론에서요. 친형 2번과 관련한 방법으로 법의 발언으로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서 이 그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당선 부용 유죄 판결 이게 말이죠.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가지고요.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할 수 없다. 아주 해괴망측한 법리를 동원해서 그런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이 무죄 판결의 뒤에는 누가 있느냐? 권순일 대법관이 있다. 이러한 구설이 있은 바 있어요. 그래서 이 대법원의 이런 전원합의체 판결은 결국은 정치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대법원의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왜 이 김명수가 좋아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진보파 판사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제 소부 의결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은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은요, 전부 이념 동지들이 무조건 오고 한 표로다가 이 완팀으로 묶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념 판결이 됐다는 것이죠. 특히 정치나 이념, 노동 사건들의 경우에는 이 이념 판결로 일관이 됐다. 그래서 이 대법원을 갖다가 이 정치화시키는 이 판례가 일반화된 이 문제점. 이거야말로 지금 김명수 대법원이 남긴 가장 큰 죄악이 아니냐.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한마디 하나 버릴 게 없다. 매우 심각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는 돈봉투 의혹 사건입니다. 이 돈봉투와 관련해서 5천만 원을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업가 김씨. 그동안에 검찰에서는요, 계속해서 극비리에 여러 차례 불러 조사를 해가지고요. 2021년도 전당 과정에서 이 사업가 김씨가 마련한 돈봉투 자금 5천만 원이요. 이 2021년도 4월 20일경에 송영길 대표의 캠프 쪽으로 전달됐다. 이러한 진술을 확보하고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 김 씨는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운동권 출신의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사업가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송영길하고 그다음에 윤관석과 친분이 굉장히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도 송영길 지역 경선 캠프에서는요. 서울 지역 본부장을 맡으면서 자금 조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봉투 사건에 지금까지 나온 액수를 보면은 9,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9,400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사업가 김 씨가 조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렇게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검찰에서는요, 이정근이가 윤관석과 통화한 2021년도 4월 25일하고 26일경에 녹음 파일에서요, 이 사업가 김 씨가 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이 취지의 대화 내용을 단서로 해서 수사를 계속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이제 이 사업가 김 씨를 잇따라 불러 조사하면서 21년도 4월 20일경에 여의도에 위치한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요, 송영길의 최측근 보좌관인 이 박용수죠.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업가가요, 경선 준비를 잘하라. 이런 말과 함께 5천만 원을 건넸다. 이러한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그러니까 녹취에 이어서 이 김 씨의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송영길, 이 최측근 보좌관 박용수는요, 당시에 경선 캠프에서 캠프 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말이죠. 윤관서이가 4월 24일 경에 21년도 이 사업가 김 씨가 5천만 원을 이 박용수 보좌관에게 건넨 사실을 알게 됐고요. 강내구 감사협회장한테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박용수에게 전화해서 이야기를 좀 해라. 이렇게 윤관서이가 강내구한테 지시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요. 이 강내구가 이 박용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관식이 형이 자금을 필요하는 것 같으니까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강내구가 또 박용수한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박용수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윤관서이가 2021년도 4월 27일경에 이 박용수 보좌관이 이정근한테 건넨 300만 원씩 담겨진 봉투 10개를 받아가가지고 그 다음 날은 4월 28일 날 오전에요.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살포했고요. 그날 저녁에 추가로 10개의 돈 봉투를 받아서 4월 29일 날 국회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면서 추가 돈 봉투 10개를 더 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이게 거의 다 지금 이제 사업과 이 김 씨를 연이어 소환 조사하면서 밝혀진 내용하고 대동소이한 것이 아니냐.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조국이가 말이죠. 이 SNS를 접는다. 이런 얘기를 지난 2월경에 한 바 있어요. 근데 뭐 이 조국이가 그러니까 작년 10월이죠. 10월에 정경심이가 형 집행정지 허가 결정이 된 이후에 이 부인 치료와 정량에 집중하기 위해서 SNS를 접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최근 들어서 아주 왕성하게 지금 SNS 활동도 하고 오프라인 활동도 굉장히 왕성해 하고 있고요. 그 오프라인 활동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전국을 돌면서 북콘센트에서 이 패밀리 비즈니스를 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의 박정훈 칼럼에 따르면은요, 이 책 비즈니스를 통해서만 벌어들인 돈이요, 무려 8억 원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이는요, 이미 영치금 2억 4천만 원을 넘게 지금 후원금으로 받아 챙기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활동이 바로 뭐겠느냐? 바로 내년 총선과 연계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제 전망이 지금 정치권에 아주 회자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연 이틀간 조국이가 말이죠, 평산 책방에 들려서 이 자원봉사 활동한 내용을 대대적으로 지금 SNS에 쫙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제도 이 문재인을 만나서 인사를 했다. 이 내용을 SNS에 깔았어요.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요, 대통령님을 오랜만에 찾아뵙고 평산 책방에서 책방지기로 잠시 봉사한 후에 독주를 나누고 기경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고 지도도 나침바도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길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지금 이제 관악을로 가느냐 아니면 부산으로 가느냐. 자, 그래서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말이죠. 문재인 북카페를 구심점으로 총선 세력 조직, 조국도 출마를 위해 문재인과 꼼수 만남, 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이 만남의 성격을 놓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민수 대변인은요, 대한민국 잃어버린 5년을 선사한 두 사람의 만남에 온 국민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죗값을 치러도 시원찮을 판에 문정부의 모든 것이 폄훼되는 역진과 대응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니 기가 막히다. 조국의 이러한 행보는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본인이 저지른 과오와 허물을 자성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다 전 국민께 상처를 남겼던 자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죗값을 치러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도도 나침바도 없는 길 굳이 가지 마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뭐라고 또 이제 페북에 글을 올렸느냐? 평산 책방 1일 전문 사진이라면서요, 문재인하고 손을 잡는 사진 등 4장을 올렸어요. 어제는 6, 7장의 사진을 올렸고, 그리고 이번에는요, 평산 책방 관계자들이 두르는 앞치마를 착용한 사진을 아예 프로필 사진으로 바꿔 놓아버렸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말이죠. 이거를 보면은 결국은 이 출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 북건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민 딸을 또 내고 있고요. 또 여기에 문재인은요, 이미 문재인입니다라고 하는 다큐 영화에서요. 지금 소주를 지금 한 잔 기울이고 싶은 사람은 조국이다. 이렇게 해서 조국을 대대적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걸 보면은요, 이 조국과 그 다음에 이 문재인의 생각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조국이가 아마도 이 관악갑을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냐. 그 이유는요, 작년 3월에 조국이가요, 관악구 봉천동으로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요, 신평 변호사도 지금 조국이가 관악 쪽으로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현 정부 인사들도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을 페북에 올린 바 있어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요, 이 조국이가 이 관악갑이 아니고 PK 출마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조국 고향이 부산도 부산이지만은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이 위치한 경남 창원 진해구가 이 출마 지역이 아니냐. 더군다나 말이죠. 네, 더군다나 김경수가 복권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이 고향인 부산 경남으로 나간다면 당내에서도 반기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경남 창원 진해가 또 출마지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전망이 힘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요, 무슨 소리냐? 지금 현재 조국이가 나오면 내년 총선은 망한다. 예. 그래서 조국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도 모자라는데 자숙을 보여야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당에 더 부담을 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러한 또 비판적 시각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 조국이가 나오는 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요, 지금 이 포스트 이재명을 두고서도 지금 설이 난무하잖아요. 지금 혁신위원장만 해도 20여 명이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재인이가요, 지금 소주 한 잔 먹고 싶은 사람? 누구냐? 딱 조국 한 사람을 거론했어요. 이 정도가 되면요, 지금 양산 책방, 이 앞치마 두른 사진을 갖다가 프로필 사진으로까지 바꿔놨다. 이 얘기는요, 포스트 이재명에서 이 프라이어티 넘버 원 우선순위에 조국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요렇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조국은요, 제가 보기에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국 강을 다시 불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쭉 이어지는 저의 심야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